그래서 저는 20살 무렵부터 이 상상에 대한 비밀을 혼자 배우기 시작했고 알게 됐는데 오늘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제가 가진 꿈들을 종이에다 하나씩 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읽고 기억하고 간직하는 버릇을 20살 무렵에 배웠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명확하게 종이에 적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언가를 내가 이루고 싶다면 그 목표를 종이에 적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제 인생의 목표를 적어서 이 20살부터 해마다 그걸 적어서 수첩에 항상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명함 뒤에다가 적으면 한 20개 정도 적어요. 작게 적으면. 그럼 20개 정도로 적어서 1년 동안 들여다봐요. 그럼 연말쯤 되면 한 3분의 2 정도는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거는 다음에 올려놓고 또 빈칸에다가 다른 걸 적으면 돼요. 이렇게 30년을 한 거예요. 이 종이에다 이렇게 적는 순간에 여러분들 부적 아시죠? 부적. 네. 이게 부적처럼 힘을 가져요. 네. 목표를 자기의 종이에 적었다. 이 적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목표를 인지하는 건데 계속 인지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자님 보니까 목표를 써가지고 갖고 계시고 그거를 매일 들여다보시고 오늘도 들여다보셨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 계신지도 몰라요. 네. 네, 저는 아주 그 당면한 목표들은 이메일 주소의 패스워드를 그걸로 바꿔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매장을 첫 번째 열었을 때 매장 300개가 저희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메일 패스워드가 몇 년 동안 매장 300개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메일 들어갈 때마다 패스워드를 치면서 내 목표를 계속 인지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이게 일종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책 보면 왜 열려라 참기 할 때 하는 암호처럼 그렇게 계속 썼던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매장 300개를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매장 3000개. 네. 그렇게 바꾸면 돼요, 그냥.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제 나한테 뭐가 생기냐면, 정말 그렇게 쓰고 종이다 적은 거로 될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동안에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이 자기 안에서 불어나와요. 예. 그리고 내 자신이 이거를 이룰 수 있다는 욕망과 욕구가 강해져요. 예. 이게 이제 실제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되죠. 자기 몸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목표를 종이에다 적었을 때는 이게 이제 생각의 씨앗 같은 거예요. 생각이 아까 제가 물리적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생각 자체가 물리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종이에 적으면 종이에 적은 것 자체가 물리적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씨앗 같은 거예요. 이 씨앗을 어떻게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영양분을 줄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거. 네. 지속적으로 생각하면 얘가 자라난다고요. 이 생각이 자라나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지 또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는 저는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 저와 같이 이런 강의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성공의 목표에 훨씬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런 강의들은 대부분 안 좋아해요. 제가 알기로 그닥 시청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실제로 제가 다녀보면 일반 사람들보다 성공 확률이 확실히 많아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에 관한 가치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저는 그 매장에 하나 있을 때 이메일 패스워드를 매장 300개라고 적었다고 그랬죠? 네. 여러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주변에다 목표를 계속 보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TV 모니터에다가 띄워놓을 수도 있고, 요새는 전화기 잘 들여다보시니까 전화기에 초기 화면에다 올려놓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 목표가 끊임없이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세요.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책상에다 붙여놓는 게 있어요. 책상에 크게 써서 붙여놓으세요. 다른 사람이 보게. 내 꿈이 무언지 다른 사람도 보고 나도 보게 써놓으세요. 아주 유치한 방법이지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듣기에는 이걸로 대통령도 된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맞아요. 사업하시는 분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회사의 목표를 적어서 액자에 넣어서 회사에다 걸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냥 자기만 알고 있는 목표는 회사 직원들이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해도 하루에 10여 번, 많게는 20번, 30번씩 내가 갖고 있는 꿈의 목표를 계속 들여다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아마 실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을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나왔는데 듣고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생각만 하라고. 생각만 하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위대한 행동들은 굉장히 작은 차이에서 시작을 해요. 모든 위대한 행동들은 아주 작은 차이에서 이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조그만 차이, 태도의 차이 이런 것이 큰 경계를 만듭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허리를 곧곧하게 펴신 분들은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꾸부정하고 있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조카 딸을 맨날 야단쳐요. 어깨 맨날 이러고 다녀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게 돈으로 성공의 척도를 이렇게 가름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준할 만한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한번 이걸로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소득이 연간 4천만 원이라면 1년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몇 등쯤 갈 것 같아요?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0.45% 안에 들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도 많으니까. 그리고 등수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2,600만 정도 등수가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 4천만 원 소득만 해도 2,600만 등 정도 돼요. 이제 이런 건 어디서 찾느냐면 globalrich.com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국가별로 이걸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소득을 늘려서 한 1,000만 원 소득을 올려서 5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몇 등 정도 갈 것 같아요? 아까 2,200만 등이었는데. 네, 비슷해요. 0.24% 안에 들어가고 무려 이제 1,400만 등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1,200만 명을 앞서는 거예요. 1,000만 원 더 벌면. 그럼 6천만 원 하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4천만 원 소득인 사람보다 무려 1,800만 명을 앞서요. 근데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을 앞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내 습관으로 들어오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요. 이거는 돈의 문제면서도 그런 게 아니라 생활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은 굉장히 간단한 행동 원리에 따라서 이게 상승이 돼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허리만 곧곧하게 펴도 한국 인구가 지금 4,070만 명인가 되는데 허리만 곧곧하게 피기만 해도 아마 거기에 반의 이상 올라갈 거예요. 집에 아들 있으면 꼭 가르치세요. 네. 일단 허리가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시간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는 행동 형태를 배운다면 다시 한 1,000만 명은 앞설 수 있을 거예요. 네. 뭐 인사를 잘하고 이런 거 있죠. 인사를 잘하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뭐 짓궂은 행동을 하지 않고 뭐 구두를 깨끗이 닦고 이런 아주 사소한 행동들. 이런 행동들이 몇백만 명씩 앞서서 이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뒤로 내보낼 수 있게 돼요. 아마 이런 지금 제가 열거한 버릇 몇 가지만 고친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분명히 상위 10% 안에 들어갈 거예요. 물론 상위 10%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재주가 함께 모여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작은 선한 행동, 버릇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을 전혀 다른 세계로 움직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런 사소한 행동이 정말 성공으로 이룰 수 있을까 했던 이야기는 다시 이 이야기로 제가 반복을 하는 거죠.
내 목표가 눈앞에 계속 보이고 이것을 인지한다는 행동,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행운은 누구한테 이렇게 불현듯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목표를 인지하고 계속 되뇌이는 사람한테 가요. 왜 가냐면 그 사람은 그게 행운인지를 잘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행운이 와도 그걸 못 알아보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행운을 계속 찾아내요. 그러니까 행운은 공평하게 와 있는데 받는 사람이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표를 명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매일 그걸 들여다보는 사람 자체가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는 30년 동안 이 버릇을 정말 평범했던 학생이 30년 동안 이 버릇을 계속 습득해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혹시 옆에 분 손 다세요? 네. 옆에 분 옆구리 한번 이렇게 만져볼래요? 옆구리 만져보세요, 저는. 간지럼 타죠? 네, 간지럼 타죠? 건강하죠. 근데 자기가 하면 혹시 간지럼 타요? 네. 자기가 하면 간지럼 안 타죠? 네. 여러분들 그 자동차는 안 무서워하는데 비행기 타면 무서워하는 분 혹시 아세요? 네, 비행기 공포증 있는 분들. 그리고 비행기 한번 떨어지면 전체 승객이 다 죽으니까 되게 위험스럽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아까 간지럼은 왜 내가 하면 안 타는데 옆에 사람이 하면 탈까요?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사고부터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숫자로 얘기할게요. 미국의 경우에 비행기 사고로 죽는 사고율은 0.009%예요. 굉장히 적어요. 근데 반면에 자동차 사망 확률은 0.03%예요. 그러니까 이게 30배 정도 높은데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횟수를 기준으로 해도 비행기 사고가 자동차 사고가 비행기 사고보다 12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잘 타는데 비행기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못 탄다는 사람들은 그 비행기를 타러 가다가 공항에 가다 죽을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럼 비행기 사고에서 공포를 느끼게 될까? 이게 이제 자기 결정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간지럼하는 거는 내가 언제 그칠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간지럼을 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남이 하면 이 사람이 언제 나를 그만둘지 모르니까 그래서 간지럼을 타는 거예요. 같은 부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위를 해도. 그러니까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운전을 하고 내가 항공 조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 목숨이 저 조종사한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더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자동차는 자기가 운전을 하니까 그런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다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인생에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삶을 살면 항상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뭐가 쫓기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이룰 수 있다면 이런 걱정할 이유가 애초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삶의 자기 결정권을 갖는 거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룰 수 있는 일이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꿈과 목표를 명확하게 갖고 그거를 계속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 다음엔 저절로 이루어져요. 네. 이걸 더 나가면 제가 이제 광신도가 되고 이렇게 목표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공한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실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지금 이제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불 속에서 안 입던 옷을 꺼내세요. 그래서 그거를 작은 문장으로 하나 만드세요. 하나의 문장으로. 사회자님은 어떤 꿈을 갖고 있어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불 속에서 옷을 꺼내라고요? 잊지 않던 옷. 입지 않던 옷. 우리 목표, 잊어버렸던 목표 있죠. 차마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입지도 못하는 옛날 꿈들, 옛날 목표들 다시 불러일으키시라는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세요. 하나의 문장. 그런 다음에 그 문장을 하루에 100번씩 써봐요. 저는 이게 100번씩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해보면 100번씩 100일 동안 써라 그러면 이걸 성공한 사람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저도 굉장히 이런 거에 잘하고 평생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전체에서는 딱 8번만 이 방법을 써봤어요. 근데 8번 다 아주 멋지게 성공했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제 중대에서 프랜차이즈 오너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100번씩 써라. 제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지금 하루에 100번씩 써서 저한테 카톡으로 매일 보내요. 그 보면 되게 재밌는 목표들이 많은데 아주 기업가들이 많으니까 기업적인 목표들이 대부분 많긴 하지만 굉장히 큰 목표들을 정말 꿈을 갖고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100번씩 쓰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번씩 쓰다가 설령 못하더라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100번씩 100일 동안 쓰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데 그것도 못하면 사실은 그건 나한테 절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닥 꿈은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죠. 정말 절박하다면 100번씩 쓸 거예요. 저는 8번을 그렇게 썼는데 다 이루었어요. 미국에 가서 사업체를 살 때 제가 사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돈이 있는 거 없는 거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회사의 문 앞에 가서 매일 아침 100번씩 되뇌이고 왔어요. 저건 내 거다. 저건 내 거다. 그리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그게 내 거 돼 있더라고요. 제가 사고 싶은 땅이 있었을 때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냥 그 땅 앞에 가서 이건 내 거다. 물론 그 전에 한 일이 더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오줌 놓고 왔어요. 경계 표시, 영역 표시. 그리고 그렇게 100번씩 되뇌이면 되는 거예요. 되게 유치한 얘기 같지만 내가 무언가를 정말 원하면 그거를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종이에다 100일씩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100일씩 적는 동안에 그게 과정도 생기고 안목도 보이고 기회도 오고 이래요. 100일 끝났다고 100일에 딱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그거를 인지하고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목표를 써보면 재밌는 거는 돈에 관한 목표는 생각보다 잘 이루어져요. 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지만 돈에 대한 목표가 제일 잘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되겠다. 우리 남편하고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겠다. 이거는 다른 사람과 같이 꿈이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게 평가할 수가 없는데 내가 10억을 벌겠다, 1억을 벌겠다, 100억을 벌겠다. 이거는 명확한 숫자가 있잖아요. 아주 쉬워요. 돈 버는 게 쉽다고 하면 얄미우실 것 같은데 제일 쉬운 게 그거예요. 저도 제 목표 중에 가장 쉬운 거를 항상 그렇게 적어요. 목표를 만약에 이제 이거 방송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시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도 해봐야겠다 그러면 지금 막 1000억, 1조 막 이렇게 쓰지 마시고 한번 자기를 테스트 해보세요. 나는 1억을 벌겠다. 아니면 수입을 2배 늘리겠다. 이렇게 적어서 100번 써보시고 그게 이루고 나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루고 나시면 그 다음에 2배로 늘려보고 또 2배로 늘려보고 그렇게 2배씩만 늘려도 몇 년만 지나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돼 있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비밀을 저처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예. 뭐 빚을 갚겠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 쓸 때 쓰는 것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빚을 갚을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면 되잖아요. 빚보다 더 많이 벌면 되니까 거기다가 10억을 벌겠다, 5억을 벌겠다 이렇게 쓰면 돼요. 예. 뭐 애들 대학교 가는 거, 자기 자녀들 대학교 가는 거 거기다 그런 건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자녀의 꿈이 다르기 때문에. 예. 내 꿈만 적으세요. 자기 옷장에 있던 돈, 남의 옷 잊지 마시고 자기 옷장에 숨겨놨던 옷을 꺼내서 입으시기 바라요. 제가 이제 보통 이런 강연 해보면 지금 얘기 들을 때는 제법 근사해 보여서 집에 가면 한번 해보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해봤던 분들은 저한테 다 연락 오세요. 해봤던 분들은.
그래서 이번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와중에도 저한테 이렇게 배웠던 사람들이 와서 같이 자기는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거 같이 교육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꿈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들을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시고 이거를 다시 불러일으켜서 다시 한번 써보세요.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쉽지 않다고 얘기했죠.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부 같은 거는, 그러니까 부자는 누구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불평등해요. 왜냐하면 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서두에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제 개인으로 봤을 때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뭐냐면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뤘을 때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들은 지금 그거를 대부분 적어보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남편 아니면 아내한테 보여주면 가장 먼저 비웃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것 같지만 가장 잘 모를 사람들이 또 가족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뤘을 때의 그 쾌감은 말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아직 여러분들이 어쩌면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세상 떠나기 전에 정말 나는 남들이 하지 못했던 일 하나는 해놓고 가겠다 하는 생각으로 목표를, 지금 잊었던 목표를 적으시고 그 목표를 불러일으켜서 계속 생각해서 실제로 그걸 한번 이뤄보시기 바라요. 네. 이거 한 번만 이뤄보시면 그 다음에 이게 습관이 돼요. 네. 제가 20살 때 그거를 배워서 여지껏 제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졌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저는 서두에 제가 부러울 게 없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유는, 정말로 저는 사실 내일 당장 죽어도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이뤄봤고 해봤고, 욕심도 부릴 만큼 부려봤고, 또 욕심을 거둘 때 방법도 알고,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이 방법을 통해서 제 인생을 전체를 컨트롤했어요. 결국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뭐 어머님이나 부모님들을 가장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나만큼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 그분들은 가끔 키웠다는 이유로 아니면 같이 자랐다는 이유로 얘기하시지만, 정말 여러분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괜히 너는 그 일 안 어울린다, 그런 일 하지 마라, 괜히 사고 친다 이런 말 듣더라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만나보지도 않은 내 가능성을 나를 잘한다는 이유로 폄하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욕심을 한번 내보시고 목표에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생각 좀 해보자고요. 이 세상에 크거나 작거나 성공을 이룬 사람 중에, 그리고 흔적을 남긴 사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부정적 편견을 듣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짜릿한 성취감 중에 하나가 남들의 부정적 편견을 극복하고 무언가를 이뤘을 때예요. 한 번쯤 그래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한 번쯤. 안 된다고 그랬는데 멋지게 하는 거. 근데 강의 전체를 아우러서 하는 말인데, 이 세상에 아무도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권리를 막을 사람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 증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 자체가 집에서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다 꿈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이거를 안 다음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로만은도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 강연은 특별히 누구를 인용하고 뭐 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제 생활이 그렇게 이어져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100일 동안만 딱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100일 동안만 100일씩 자기가 원하는 걸 써서 종이에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네. 그렇게 안 해보셨으니까 하시고 난 다음에 나한테 다시 연락하세요.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